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제가 자판기전을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좀 보고 드릴게요. 지난번 강의 때 예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하고가 평주를 하는데 론희기 지간 유별에서 자기가 간명을 한 사주 민국대요. 민국대 그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관리 아마 설하고도 그 관리 군인인가 뭐 아니 군인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듯이 자기는 공무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8장 희기 지간별 지간유별이라 해서 명중에는 희기가 있는데 비록 지간을 갖추고 있을 때 천간은 주로 천인데 하늘인데 동하면서 유위 행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동한다. 그러나 지지는 그렇지 않다. 정하면서 대용 쓰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간은 주로 하나의 오행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는 많은 종류의 장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 어찌, 이 안자는 편한 안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찌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찌 득 얻겠는가, 다르지 않음을 확실히 다르다, 다르지 않음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1번에 1번이에요. 제가 요걸 더 다시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비교해서 간목에서 유관을 쓰는데 요거 왜 이렇게 날파리가 있나요? 관을 쓰는데 천간으로 경신을 만났다. 이렇게 만나면 이거는 관사론잡이에요. 그러나 만약 지지로 이건 제가 붙인 거죠. 신유가 있으면 부작차례 이와 같은 예를 들지 마라. 신과 이 신은 그러니까 이 지지의 신금과 저 천간의 신금은 신의 이거 왕진데 신이 유금과 신이 같이 앉았으면 마치 관부라고 그러죠. 쟤네들은 부관이라고 그러는데 관부에 있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다. 도의 인장을 딱 잡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왕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명조가 이렇게 신금이 돼 있으면서 여기다 넣어도 돼요. 갑신. 그럼 너무 약하니까 이걸 여기다 딴 걸 넣는 게 좋죠. 이 관을 지탱하려면 그래도 진이나 집어넣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심해천 선생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돼도 이건 혼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보면 이것은 금체가 확실하다. 화를 써야 된다. 화를 쓰는 게 최고 좋다. 봉 두 신금을 만나면 이것도 관이 이중으로 돼. 경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두 개가 신금이 있어도 이거는 중하다. 관이 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지로 두 개의 유금이 있으면 부작차례 이런 식으로 논하지 말아라. 신금은 이 위에 앉아 있을 뿐이니 마치 하나의 부가 뭐를 섭정하냐, 두 개의 군을 섭정하는 것과 같다. 이게 한 개의 신금이 두 개의 유금을 마치 하나의 부가 두 개의 군을 섭정하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이렇게 자꾸만 집어 넣었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이거 보세요. 이건 관사론잡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 잘 모르고 이런 걸 관사론잡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화가 투출하면 상관이잖아요. 되지만 그러나 지지로다 이렇게 하면 상관인데 지지로다 오화를 만나면 부작차론 이와 같이 얘기하지 말아라. 정은 움직이고 오는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전기가 병장 같이 오화 속에 전기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알겠는가, 재성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을 왜 기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런 극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오화는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정화는 이렇게 떠 있어도 이건 상관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례명조 간단해요. 그러나 역시 지지를 우선 또 이제 얘기하셔요. 지지로서 능히 이렇게 화복을 논할 수 있는 건 어째서인가? 만약 간목이 이 유금을 쓰는데 오화를 만나면 아직은 오화가 유금을 상하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 위와 같은 경우에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절대 상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있으면 상하지를 않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지지로 인과 또는 수를 만나면 두 자리가 떨어지지 않고 합하여 화가 동하면 역시 능히 상관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화가 있어서 여기 술토가 들어가든지 여기 인목이 들어가든지 술토가 들어가면 합이 돼서 이게 이 유금을 극을 하든지 천간으로 토출해서 신금을 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런데 또 다른 거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심해첨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간목이 신호를 타놓으면 이건 칠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오화 하나만 있으면 살을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목이 있든지 술토가 있어서 두 자가 아주 국이 깨끗해요. 그럼 화가 동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역시 능히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이면은 반드시 동하게 돼 있으니 이것이 바로 더불어 천간과 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간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즉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서를 비춰주니 나머지도 알아서 챙겨라 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신으로 해놨죠. 제가 뭐 칠살이 확실히 강하죠. 그러면 이 오화만 하나 있으면 절대로 이 경신금을 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목이 하나 딱 들어가든지 여기 술토가 하나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합해서 동해서 동해 갖고 이 칠살을 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이것 때문에 제가 요 장을 두 번 강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주자인 나워씨가 본인이 감명한 사례명조 세 개를 예시하였다. 근데 위에 거와는 전혀 틀려요. 이 조철교라는 양반이 누구냐면 이 상국이란 뭐죠? 저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무부.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그러니까 외교를 빼고 통상부. 그렇죠. 덕판이라는 사람의 사주인데요. 조철교라고 이름을 밝혔네요. 조철교의 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청해 광서 13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1887년이에요. 1887년 윤 4월 초 10일 진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주를 풀이를 하죠. 자, 이건 제격패인이라고 합니다. 제격이라고 했는데 그건 과연 맞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제격패인이죠. 인성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러나 이거 뭐예요? 오행체형론으로 보면 화가체예요. 화가체예요. 4월에 태어나고 간목이 도와서요. 화체 수금영조에서 수를 불용해요. 그럼 뭘 쓰냐? 수가 없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금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금운에 좋겠죠. 이렇게 좋겠죠. 수금영조니까요. 좋겠죠. 그러나 사주를 자세히 봐라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거 사주 대운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경대운에 을경합을 해서 을경합을 함으로써 을목이 날아가고 금으로 화해서 이 간목을 극함으로써 안타까운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설명을 들어갑니다. 제격패인이에요. 그래서 저 인성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축 합해서 화로 재했으니까 이건 제격이다라는 거죠. 갑을 투간해서 갑을이 투간했어요. 그래서 인성을 쓰겠다는 거지죠. 그러나 제가 불에 인성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하지 못한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 행운에서 신금이에요. 이러면 돼요. 유금 속에서 따라 올라와서 깨끗해요. 32살 땐 괜찮아요. 그리고 이 축대운에도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좋아요. 신유는
부드러운 금인데 불상 간목한다. 전혀 간목을 건드리질 못하죠. 그리고 축, 회, 사유하는 바람에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금극을 하니 삼합, 목, 금극을 이루어서 귀함이 되었다. 불운되는 거죠. 초대됐다. 상국의 독판. 독판이라면 여기 제가 각주 처리했습니다. 독판. 교섭 통상 사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무, 부사를 보는 거죠. 독판일. 이게 이제 뭐죠? 1800년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독판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이 고종 때 있고 그랬다고 거기 네이버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차는 소위 원인이 된다. 모인 거 회국이 돼서 움직이니까 능히 화복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운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을과 합해서 갑을 상하게 하니 갑목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을경합금에서. 그래서 양인 두 개의 인성이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을목을 합해서 경금이 되면서 갑목을 때리니 보세요. 때려갖고 자 피자우해 칼부림을 당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1800년대는 참 중국에서 아주 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칼에 찔려서 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 누구씨를 한번 볼까요? 조철교예요. 여기 지금 제가 뽑아놨어요. 한번 봅시다. 네. 이땐 좀 고생 좀 했겠죠. 그러나 이때 이렇게 파랗게 돼 있지만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경금이 들어와서 지금 좋지 않다. 칼에 맞을 정도로 좋지 않다. 라는 것이죠. 을경합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간목을 날리건 을목을 날리건 날리는 건 좋은데 용신이 들어와서 합의되는 바람에 칼에 찔린 사주예요. 그래서 이 자원 해원 되면 돼. 좋죠. 그러나 칼에 찔리기만 했지 죽었다는 소리는 없으니까 해로움을 당했다라죠 하는 것이죠. 용신이 대운으로 들어와서 합의되는 바람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조철교가 그렇고요. 강유위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요 밑에다 써야 되겠죠. 이 사람도 뭐죠? 운이 좋았다가 난 때문에 무어대운에 무어별난에 도망가서 그래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주예요. 무어. 여기다 할까요? 무어. 조금 올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무어, 을묘, 임자, 경자. 이건 수채예요. 보나마나요. 자자로 해서 운이 지금 이거 무어 기미로 흘러서 좋다라고 하다가 뭔가 좀 찝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자, 봅시다. 운이 좋은 때예요. 지금 25, 35을 하고요. 저 앞에는 30, 40대 운인가 그랬죠? 그 운에. 요게 32, 42 이렇게 됐죠. 자, 이 사주입니다. 생어 청나라 한풍 8년. 그러면 이제 왕조가 바뀌면 저게 바뀌죠. 그 뭐라 그러죠? 원년이 바뀌니까. 한풍 8년은 1858년도예요. 2월 초 6월 자시로서 강유위라는 명조다. 유위의 명조인데 수목상관이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상관격이에요. 수목상관격인데 그래서 수가 왕해서 목이 뜬다. 수가 왕하다는 건 아주 뻔히 알죠. 무토재수 토로서 수채 토화용조니까 토는 쓰겠어요. 분명히
소위 생목하는 바람에 재수에서 목을 생하니 코로 살이 이 뭐죠? 이 살로서 인성을 양인을 눌러주니 용신이 되었다. 그러니 이 운이 좋겠죠. 그러나 이 역시 조금씩 좀 불행한 운이 이제 순간순간 다가와요. 오운은 충자. 오운은 어디 있어요? 이 가운데 오운이죠? 이런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의 충이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충을 함으로써 그래도 끌어당겨 일어나니 희신이 귀신을 충하는 바람에 그래도 오화가 들어와서 이게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성명이 양일,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미는 균토예요. 고르게 톤이. 그러나 기는 이미 조살, 이 살을 도와주고 있어서 재인이 공이 있는데, 미운은 묘목과 화에서 화한 것이 반가운데, 귀신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거 수체라, 목까지 쓰는 거예요. 목까지 써요. 근데 무술, 정변이 만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무술년에 정변이 일어났나 봐요. 때가 41년이라니까, 한풍 41년이니까 1891년도예요. 바로 이 미운이 되는데, 이때 미운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술유년이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득사, 죽음을 얻었는데, 이거 송리자입니다. 리도 생야. 도망을 쳐서, 속으로 암암리에 도망을 쳐서 살았다라는 소리예요. 이 사주, 지금 양년생이죠. 묘월에 태어나서요. 사오미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운이 끝나고 나면 별로 좋은 운이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운을. 이거 수체예요. 토화용조입니다. 강유위라고 했네요. 그나저나 김미의 대운 벗어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여기 끝이에요. 지금 딱 이렇게 됐네요. 좋은 운은 이걸로 끝이죠. 경신 신유되면 좋은 운은 안 돼요. 도망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 경신대운 되면 어떻게든지 끝나는 사주죠. 왜? 수체 토화용조에서 토를 쓰니까요. 토화를 쓰니까요. 좋은 운은 아주 제대로 다 밟았어요. 그런데 이제 금운이 되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상관격은 맞습니다. 상관에 편인을 써야 되겠죠. 금을 써야 되는데 격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나 이것은 상관격에 뭐를 쓴다? 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행체형론으로 보면 수가 체니까 화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상관까지 쓸 수 있다. 목까지. 대운이 모군으로 흐르질 못해서 안타까운 사주죠. 모군이 끝나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자기 집안의 조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사질이라고 해서 집안의 조카예요. 어린아이를 사주를 봤어요. 정미, 갑진, 기유, 무진해서 이건 토체예요. 그리고 목수용조에서 불용 쓸 수가 없어요. 목은 있지만 이렇게 해서 토가 너무 강해서 불용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화기격으로 지금 나고씨는 갑기합토 화기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든 안 보든 토체예요. 토가 체니까 목수용조로 가죠. 무게중심으로는. 근데 목을 쓸 수가 없다. 합을 해서. 그럼 수는 아예 없다. 지지에만 있고. 그러니까 목을 중심으로 종조오행인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 토, 금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군으로 흐르니까요. 여군으로 흐르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이 사주는요. 수운으로 흐르면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봤는데 인묘, 그리고 진, 묘인까지 했죠. 그럼 여기 축대운만 벗어나면 이 사주는 괜찮아집니다. 이따 뵈드릴게요. 무게중심만으로 수금으로 흐르기만 하면 돼요. 이 사주는. 차는
사질 모조라. 우리 집안의 조카인데 아무개다. 갑기화토격으로서 무토가 원시 투출했다. 예, 좋습니다. 연상의 정화 도와준다. 화한 것을 도와주게 되니 좋다. 격국이 극진. 진실로 극품에 달아났다. 정화 편인이 용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토가 용신이니까요. 예, 그러나 초운의 임묘 같으면 화신이 환원하죠. 예, 저 간목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임계가 또 상용, 용신을 또 상하게 하고요. 예, 그래서 개 모두가 비미운 아름다운 운은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임계는 무토한테 회극을 당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묘운엔 또 유금이 있어서 회충을 당하니 여기 있죠.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원국에서 구웅을 당해서 좋다. 그러나 흉을 만났는데도 그래도 이 묘운은 관계없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인운에 되면 저 간목이 살아납니다. 간목이 등록해서 화한신이 환원이 됨으로써 사주가 구할 길이 없어요. 인목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구할 길이 없죠. 지지는요. 그래서 사주의 무구 구함이 없다. 일패도지라고 해서 이게 뭐야? 한번 망해서 진위탕이 됐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알 수 있다. 행운에서 구웅은 행운에서 구웅 구하고 응해주는 것이 있으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 집안의 조카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사질이라고 제가 등록을 해서 해놨으니까 봅시다. 이거 수운되면 괜찮을 거예요. 물론 20살 때쯤 그러니까 23살 때쯤 한번 망했는데 망한 사주라고 해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사질. 보세요. 태운 이거 여기만 되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 무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술운도 괜찮고요. 이 신축대운만 되면 이 사주는 관계없습니다. 이 인운에 이렇게 도지 진흙탕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 신축대운서부터는 괜찮다. 예, 괜찮아요. 해운이 들어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지지로. 해미목국을 좀 이긴 해미목국은 되는데 그래도 뭐 진, 또 유 이렇게 있어서 관계없습니다. 이 무술대운도 지나갈 거예요. 정화도 좋고 병신도 좋아요. 너무 일찍 좀 운이 안 좋은 거로 들어온 건 맞아요. 화기격에서 그 화한 기운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아주 혼이 나는 거예요. 예, 이건 아주 나고 씨가 자기 조카를 아주 잘 봤습니다. 이때 아주 혼이 날 겁니다. 나죠. 예. 자, 이래서 오늘 8장을 했습니다. 8장에 간지가 확실히 천간과 지지는 틀리다. 천간은 딱 뜨면 활동을 하는데 지지는 혼자 있으면 절대 움직이질 못한다. 그러나 뭔가 모였다 하면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지지뿐 아니라 천간에도 투출한 것과 같은 기운으로서 천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옷을 하면 이제 화가 올라와서 이 경금도 불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격공론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도 또 지지 중에서 희기를 보는데 만난 것이 운에서 투청, 깨끗이 투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또 설하고 시가 한 2번 끼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겠습니다. 자,